예, 경기도 파주에 이제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구 개연 윤호덕입니다. 우선 이제 이 자료집을 하나 냈어요. 예, 가지고 봤습니다. 계시죠? 예. 여기에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1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뭐 지금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살처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반경 500m 내의 돼지를 이렇게 살처분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매뉴얼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강력한 강력한 방역 지침에 의해서 그 내륙으로의 충청도로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3km 이내 살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여하튼 뭐 상급부서에서 결정이 기초단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이렇게는 그 기초단체 내 돼지를 다 없애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생이별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11만 2천 두가 이제 생이별을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저 표를 보시죠. 그 규정에 따른 500m 이내에 살처분 대상의 그 돼지는 사실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95.6%가 규정을 넘어서는 강력한 방역 대책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생이별을 한 게 된 거죠. 뭐 억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돼지도 억울하고 또 파주 양돈동가도 억울하고 파주시도 억울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럼 규정을 넘어서는 그런 그 결정에 의한 이러저러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총 정리하는데 79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기초단체가 담당해야 할 게 한 3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40% 정도를 기초단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 300억 정도를 담당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살처분에 따른 처리 비용에 대해서 그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국고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주 월요일까지 입법 예고가 돼서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겠다는 것을 개정안으로 보면은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이제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입법 예고에 이해 당사자로 국고 지원 비율을 80%로 명기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앞에 제가 500m 이내에는 4.3%밖에 안 돼요. 그러면 95.7%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 상급부서에서 결정하고 상급부서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 시행령 규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고보조 비율을 80%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의견을 좀 주십시오. 뭐 이거 좌고우면할 것도 없습니다. 자료집에 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의원님, 그거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해서 시행령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넣는 거는 여러 가지 맞지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건 뭐 지침에서 저희가 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 여기에는 안 띄었는데 다음 페이지의 시행령 개정에는 초소운영 비용에 50대 50으로 보조금 비율이 명기된 시행령 개정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는 그 지자체의 어려움을 좀 더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그 경매 가격입니다. 그 어려운 용어지만 살처분한 돼지의 비용은 그날 살처분한 날 그날 경매 가격으로 그 국가에서 보상을 해요. 근데 그 이후 10월달 평균이 보시는 바와 같이 3,000원대, 3,400원, 3,300원입니다. 한창 때는 이게 4,500원, 4,9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의 결정에 그 양돈동가가 따르면 따를수록 본인은 대략 한 25%가 손해보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농림부도 조정하고 싶어 해요. 이를테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한 달의 평균 가격 정도로 해서 그러면 한 4,7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간신히 사료값 내거든요. 근데 왜 농림부가 결정을 못하냐?
자기네가 쓸 수 있는 돈을 다 썼어요 벌써. 농림부가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이전년까지 해가지고 한 730억을 쓰고 이제 예비비가 책정이 돼서 뭐 2천억이고 3천억이고 기재부가 결정을 해주고 그게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한은 농림부가 결정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부총리께서 결단을 해서 다음 주라도 예비 비출에 대한 그 기한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그 어려움에 처한 양돈 농가를 그나마라도 좀 보듬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 취지도 감안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 기재부 혼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분석은 그 자료집에 제가 다 해놨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네, 꼭 좀 네. 그 헤아려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양돈 농가를 좀 보듬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제 대통령님 시정연설이 있었죠. 네. 원래 국정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국정감사 끝난 후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어서 오늘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됐는데 좀 그 시기가 좀 뒤집어졌습니다. 그 질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관련해 가지고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통계청장님한테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EITC, 그러니까 근로자녀 장려금이 그 9월 추석 전에 이제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가계동향조사에 아직 포함이 안 됐죠. 아니 포함이 됩니다. 그 포함이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그렇게 집계하지는 않지만 되면은 그 1분위에 네.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이 소부장 국산화 노력 중에는 저희가 그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데 기술 개발과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옛날과 달리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한 사례에 우선적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211개 기업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협력 사례가 발굴해서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은 기업 이름은 제가 그냥 A사, B사로 하겠습니다. 국내 공급기업인 반도체 부품회사 A사하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B사의 경우에 이 국내 수요기업인 반도체 제조회사 두 곳과 신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 협력하에 지금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앞으로는 가능한 한 그냥 중소기업이 알아서 그냥 일단 기술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수요기업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연구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계돼서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사례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기 때문에요. 3분기 소득에 대해서 10월에 조사를 하고 11월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구체적인 효과나 액수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 근로장려금만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그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보고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뭐 1분위 혹은 근로계층에 대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분위에 무직가구가 많다라고 치면은 2분위까지도 대상층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